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절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전기 설비가 암기하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암기만으로 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니죠.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여기 수변전 설비 분야에 가장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수변전 설비를 방대한 양으로 준비를 하려면은 이게 전기 기사 실기급 정도로 조금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놓지는 못하고 아주 좀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맥락 정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수전 용량에 대한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를 얼만큼의 용량으로 선정해야 되는가 그런 논의인데요.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칼국수집을 하나 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국수집. 자, 어디 칼국수? 다산 칼국수. 좋습니다. 이름이 좋죠. 다산. 참고로 이제 저희 왜 이름이 다산이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산이 뭡니까? 많이 낳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OECD에서 정한 저출산 국가. 저출산 국가 중에서 많이 낳자 해서 다산인데 그런 뜻도 있고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약용 선생의 호의입니다. 다산. 그렇죠? 정약용 선생의 호의에서 실사구시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치자라고 해서 어쨌든 그래서 이름을 다산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나중에 다산 칼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이 칼국수집에는 제가 손님이 동시 수용 인원 100명, 그러니까 용량 100명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리, 테이블과 의자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24시간 0시부터 9시부터 할까요? 9시부터 24시죠. 오전 9시부터 저녁 24시까지를 보게 되면은 장사하는데 손님의 분포를 보니까 아침에는 별로 없어요. 아침에 누가 칼국수를 먹겠습니까? 오, 점심에 많어. 하다가 저녁 때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기록을 나타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최고 많을 때 점심 70명. 매일 이래요. 그냥 아침엔 없다가 점심 때 많고 그 다음에 저녁 때 그냥 별로고. 근데 어쨌든 점심이 최고 많을 때 70명을 못 넘긴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정기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 첫 번째 설비 용량. 이 칼국수집의 용량은 100입니다. 설비는 100입니다. 총. 근데 자, 최대 수용. 그러니까 동시에 최고 많은 사람이 쓸 때가 7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수용률이라는 걸로 합니다. 수용률은 뭐냐?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최대 수용, 전기에서는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말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 100분의 어떻게 됩니까? 70이죠. 그럼 얼마야? 0.7.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몇 퍼센트? 70%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최고 많아봤자 70%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럼 여기에 꼭 자리 100자리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리 얼마큼 있어야 돼요? 70자리여도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 전기제품을 다 더했어요. 뭐 에어컨, 히터,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보일러 다 더했더니 한 100kg 정도가 된다고 한번 해보죠. 그냥 100kg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전기 쓰게 되면 집에 있는 전기제품 다 쓰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그럼 최고 많이 쓸 때 한 70% 정도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전선은 뭐예요? 70kg로 해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10명이면 화장실이 10개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 있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수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설비 용량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설비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설비 용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수용률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설비 용량은. 아니죠. 자, 최대 수용 전력. 사람이 최고 많을 때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최대 수용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설비 용량에다가 뭘 곱하는 겁니까? 수용률을 곱하게 되는 거죠. 변압기 용량은 총 전기 쓰는 거에다가 몇 %냐 쓰냐 이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로 계산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다 동시에 쓰는 경우 없습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 뭐 전기 써봤자 70kW까지 밖에 안 쓰는데 100kW짜리 전선을 깔 이유가 있나요? 괜히 오버해가지고 30kW가 오버해가지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혀. 자, 그런 얘기를 수용률이라는 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부하율은 좀 넘어가죠. 자, 라번에 부등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부등률은 뭐냐? 부등률이라는 건 왜? 부등.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칼국수질을 해가지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이제 고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칼국수집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자, 제가 주상복합 빌딩을 딱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자, 위에는 뭐 몇 층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게 높은 층을 제가 지었다고 한번 해보자. 위에는 주택으로 제가 임대를 놨고 아래는 상가를 놨습니다. 주상복합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를 하루 종일 사용하는 걸 봤더니 여기 이제 변압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주택으로도 가고 상가로도 가고. 그래서 그럼 변압기를 몇 킬로짜리를 만들어야 될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해보죠. 주택에서 전기를 최고 많이 쓰는 걸 보니까 하루 종일 보니까 10kW를 써요. 상가를 최고 많이 쓰는 거를 보니까 한 20kW를 쓴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변압기는 몇 킬로짜리를 놔야 되는 겁니까? 10kW, 20kW 더해서 몇 킬로를 놔야 돼요? 30kW? 땡, 아니라는 거죠. 왜요? 왜? 왜냐하면 둘이 사용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9시, 12시, 점심, 주택, 상가. 주택은 아침에 전기 조금 썼다가 출근하고 없다가 나중에 저녁 돼서 전기를 많이 씁니다. 상가는 아침에 별로 없다가 점심에 좀 많이 썼다가 저녁 때 별로 없습니다. 퇴근해야 되죠. 그러면은 자, 상가는 이때 점심 때쯤에 돼서 20kW를 쓴다는 거예요. 최고 많이 쓸 때가. 그쵸? 자, 이걸 최대 수용 전력이죠. 그 다음에 주택은요, 최고 많이 쓸 때 이때가 얼마예요? 1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30이 필요한 게 아니라 둘이 시간대가 어때요? 엇갈리니까 어때요? 30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 시간별로 다 계산을 했을 때 최고 많이 전기를 쓸 때 딱 이때 보니까 이때가 한 23이라고 한번 해보죠. 23. 그럼 두 개를 합친 것과 이거는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죠. 부등률은 무엇입니까? 합성 최대 전력. 자, 부등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각 수용과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합성 최대는 얼마예요? 딱 어느 순간을 봤더니 최고만 했을 때가 23이에요. 23분의 얼마입니까? 각각의 수용과일 때, 각각일 때는 20이랑 10 하게 되면 30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1이 조금 넘어요. 1점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냐? 부등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률 중에 1이 넘는 건 뭐가 있냐? 그건 부등률밖에 없습니다. 전개서. 부등률은 1이 넘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택이랑 상가가 운영시간이 완전 낮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전기는 어때요? 그냥 20kW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등률은 2가 최고예요. 그래서 부등률이 얼마냐 계산하라고 하면은 사실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 조금 넘고 2 안 되는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잘 계산하게 되면 변압기 용량을 어떻게 된다? 낮출 수 있다. 이거죠. 변압기 용량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학원, 저희 이제 다산 전기학원도 화장실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왜요? 화장실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 이유가 강의실이 전체 인원이 한 번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붐비겠죠. 하지만 시간대가 각 다르고 이렇게 넓게 퍼뜨리게 되면, 분산시키게 되면은 그럼 화장실이 하나 있어도 학생들이랑 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 그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변압기의 용량은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최대 수용 전력, 전기를 얼마나 최고 많이 쓰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최대 수용 전력, 이것이 곧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하지만 부등률이 클수록
클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사용 시간대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뭐 부득률, 뭐 효율, 뭐 역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게 됩니다. 381페이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382페이지 보죠. 건물의 종류에 대응한 표준부하. 이거는 표준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지을 건데 그 건물에 뭐가 들어올지 알아요. 예를 들어 뭐 교회가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사무실이 들어온다, PC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도대체 전기 용량을 얼마큼 깔아야 되지?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많이 쓰지만 자, 그 건물에 목욕탕이 들어오는 거랑 그 건물에 일반 뭐 사무실이 들어오는 거랑 식당이 들어오는 거랑 물을 싸는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파이프를 도대체 얼마나 걸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깔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최고 짠 건 뭡니까? 거기 뭐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이런 데는 뭐 10V/A 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이런 데는 30,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학교 이런 데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표준. 딴 얘기 없을 때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거지. 혹시 뭐 용량에 따라서 같은 표준 부하라고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더 전기를 많이 쓸 수도 있고 더 적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이런 데서는 여기 10V/A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요즘에 교회가 대형화된 교회는 한 번에 뭐 몇천 명, 그렇죠? 10,000명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뭐 이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죠. 자, 다음에 차단기의 종류가 있습니다. 차단기의 종류. 차단기는 뭐가 있느냐면 보세요. 우리가 스위치를 온오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여기서 아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파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스파크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소호 꺼야 됩니다. 이 스파크를. 그래서 소호 끄는데 어떤 매질, 어떤 재료를 이용할 거냐로 우리가 소호 매질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공기 중에 그냥 냅두자. 이걸 우리가 기중 차단기라고 합니다. 기중 차단기는 A, C, B라고 합니다. 에어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근데 공기를 압축시켜가지고 압축된 공기로 불어서 끄자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공기 차단기라고 합니다. 공기 차단기. A, BB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할까요? 기름부터 할까요? 유입 차단기가 있죠. 유입 차단기. 그래서 기름으로 하자. 그럼 유입 차단기는 50입니다.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차단기도 있고요. 자기 차단기는 MBB. 그 다음에 가스 차단기가 있습니다. 가스 차단기는 G10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호 매질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게 가스 차단기가 있는데, 가스 차단기는 SF6라는 가스를 써요. 육불화황 가스라고 하게 되는데, 육불화황 가스는 다 좋아요. 소호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무색, 무치, 그 다음에 몸에 이상할 것도 없고 다 좋습니다. 다 장점만 나열합니다. 그래서 단점 나열한 게 답입니다. 그거는. 이것도 한번 문제 한두 번 정도 나왔는데,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는 조금 생뚱맞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책으로 만들려면 되게 두꺼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딱 자를 건 자르고 여러분 요것만 이야기하니까 요것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개전기. 그러니까 고장이 나게 되면 차단기가 끊는데 바로 자기가 재투입시키는 거. 표준 동작 책무라고 해가지고 차단기가 오픈, 클로즈, 일정 시간, 오픈, 클로즈,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재폐로 개전기라고 합니다. 리클로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4번이에요. 2번, 보호 개전기의 기능상 분류로 틀린 것은 무엇이느냐. 그래서 3번의 저항 개전기. 이건 동작상 분류에 해당되죠. 어떤 원리로 동작되느냐죠. 3번, 변압기의 보호 및 개폐를 위해 사용되는 특고압 컷아웃 스위치는 변압기 용량의 몇 킬로 이하에서 사용되는가? 300kg 이하에서 사용됩니다. 4번, 전력용 콘덴서를 회로로부터 개방하였을 때 전하가 잔류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와 재투입할 때 콘덴서에 걸리는 과전압의 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설치하게 되는가? 방전 코일을 사용합니다. 방전 코일. 5번, 주택, 아파트, 사무실, 은행, 상점, 이발소, 미장원에서 사용하는 표준부하는 무엇이냐? 주택은 얼마예요? 30입니다. 30. 6번,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은 얼마입니까? 수용률 아까 얼마라고 했죠? 70% 정도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7번, 어느 수용가의 설비 용량이 1, 2, 3, 4인 부하 설비가 있다. 그 수용률이 60%일 때 1, 2, 3, 4 얼마예요? 1, 2, 3, 4 합치게 되면요. 10이죠? 설비 용량이 10이 있는데 수용률이 60%래요. 그러면 최고 많이 쓸 때 얼마까지 쓴다는 얘기입니까? 6kg까지 쓴다는 얘기겠죠. 답은 2번. 8번, 설비 용량이 600kg, 부등률이 1.2, 수용률이 0.6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인가? 합성 최대 전력이 뭐예요? 변압기 용량이에요. 그쵸? 변압기 용량. 설비 용량이 600.
수용률이 0.6. 그러니까 최고만 했을 때 360 쓴다는 거네요. 그쵸? 부동률이 1점이니까 이걸로 나누게 되면요. 300 나오게 됩니다. 300. 2번. 9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5, 10, 15, 22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이다. 수용가 상호 간의 부동률은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률. 부동률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합성 최대가 얼마예요? 50이죠. 각각의 합 5, 10, 15, 22 합치게 되면 얼마인가요? 55죠. 52죠. 그럼 50분의 52는 얼마? 1.04. 근데 이거 그냥 문제 보고도 풀 수 있다고요. 어떻게? 제가 부동률은 뭐라고 했습니까? 1보다 조금 더 크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1번. 2보다는 작아요. 10번. 500kW의 설비 용량을 갖춘 공장에서 전격 3상 24kV 역률 80%일 때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단기 용량 P는 뭡니까? 3상이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자, 이때는 뭐 물어보는 겁니까? 이거 전격 전류 물어보는 거죠. I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I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 V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되고요. 자, 이건 루트 3 전압이 얼마입니까? 24. 그 다음에 역률이요? 0.8 분의 출력이 얼마입니까? 이 출력이 500kg. 500. 계산하면 나올 수 있겠죠. 얼마? 15가 된다네요. 그렇죠? 11번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전기기기기구는 뭐 조상설비라고 하죠. 상을 조절한다고 해서 조상설비. 12번 수변전 설비 중에서 동력설비 회로의 역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조상설비 중에 하나 뭐죠? 진상용 콘덴서. 그렇죠? 4번. 13번 수변전 설비에서 전력 표지 용단 시 결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하계폐기라고 합니다. 14번 돌침부에서 이온 또는 펄스를 발생시켜 뇌운의 전하와 작용토록 하여 멀리 있는 뇌운의 방전을 유도하여 보호 범위를 넓게 하는 방식. 돌침 들어가죠. 그렇죠? 이온 방사형 필요 방식. 방사시킨다고 해서 이온 방사형 필요 방식이라고 합니다. 15번 수변전 설비에서 차단기 종류 중에서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 뭐죠? SF6 가스라고 했죠. 3번 16번 가스 절연 계팩이나 가스 차단기에 사용되는 가스인 SF6의 성질이 아닌 것은 다 좋은 말만 다 나온다고 했어요. 1번 같은 압력에서 공기의 2.5에서 3배의 절연 내력이 있다. 그러니까 절연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예요. 2번 무색, 무치, 무해가스이다. 좋은 얘기예요. 3번 가스 압력 3에서 4kg per 제곱센티미터에서는 절연 내력은 절연유 이상이다. 절연유보다 좋다는 거예요. 4번 소호 능력은 공기보다 2.5배 정도 낮다? 로우? 낮다? 잘못된 거죠. 더 좋아요. 4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공기보다 안 좋으면 뭐하러 막 이런 가스 써요. 어렵게. 그렇죠? 17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시설해야 되는 거 4번 필요기. 18번 일반적으로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필요기의 접지공사는 자 필요기 몇 종 접지공사죠? 1종 접지공사를 하게 됩니다. 19번 저압 20.9kV Y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필요기 전격 전압은 18kV짜리를 사용합니다. 1번 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씩 나온 겁니다. 그냥 한번 쭉 보고 마세요. 20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 설치 방법은 자 우리가 역률이 왜 지상이 됩니까? 그거는 바로 자, 이 모터 때문에 그렇죠. 모터 때문에. 근데 공장에 모터가 한두 대입니까? 엄청 많죠. 가장 효과적인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것의 대충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앞에다 콘덴서를 설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모터마다 콘덴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터가 돌 때마다 역률이 어떻게 됩니까? 보상되게 되면은 항상 역률을 최대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사실은 부하마다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3번이죠. 21번 교류 차단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HSCB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하이스피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이건 직류 고속도 차단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류 차단기입니다. 다음 22번 인입 개폐기가 아닌 것은 ASS, LBS, LS 다 했는데 UPS는 뭐죠?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에서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죠. 이거는 4번은 인입 개폐기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절 수변전 설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